예, 오늘 안녕하세요. 저희 김화를 방문해 주신 저의 가장 절친인 한병호 친구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한병호. 반갑습니다. 한병호입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예, 서울하고도 홍은동에서 왔습니다. 서울 홍은동에서. 그럼 얼마나 걸리셨습니까?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 40분 정도요. 그러면 서울서, 키로수로는 93km입니다. 그럼 얼마 안 멀다는 느낌이네요. 얼마 안 멀죠? 100km도 안 되는데요. 정말 이 서울서 이곳 철원 김학까지 93km, 홍은동서 네. 93km면은 그러면 그 오셨던 루트 한번 저한테 설명 좀 예, 해주세요. 예, 저기 홍제동 유지산가 사거리를 지나서 내부순환도로 홍은 IC로 진입을 해서 그러면은 그 내부 순환로를 타시고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가면은 터널이 있습니다. 그 북악 터널 지나고. 터널 지나가지고 이제 예. 좌측으로 국민대학교 나오면서 예. 환하게 트이면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속도를 내면서 어, 우리 반가운 보고 싶은 우리 범석 친구를 예, 보고 그럼 싶어가지고 좀 밟았죠.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밟고 온 느낌입니다. 어찌됐든 여기 김하에 오신 것을 환영하면서 그러면은 이 한병호 우리 친구께서는 언제 퇴직을 하셨습니까? 예, 예. 2019년 12월 31일자입니다. 그러면 벌써 한 2년 정도 지났는 횟수로 3년째죠. 횟수로 3년째. 그러면 네. 그동안 이 퇴직한 이후에 삶은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처음에는 이제 2019년 한 12월 초에는 나름대로 계획이 좀 있었죠. 이제 퇴직하자마자 고생한 우리 와이프를 모시고 어, 해외여행도 생각을 해봤고, 예, 그 다음에 우리 애들한테도 예, 직장 다닌다고 시간에 쫓겨서 음, 제대로 케어를 못했는데, 예. 백수가 되면서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애들도 좀 케어해야 되겠다. 그런 어, 생각도 갖고 있었죠. 그러면 혹시 퇴직하기 전서부터 어떤 퇴직한 이후의 삶을 계획을 했다거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보면은 퇴직하면서 이제 그동안 못했던 가정생활, 아이들, 자녀 돌봄을 좀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그거 이외에 혹시 퇴직하기 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까? 통상 저를 비롯해서 많은 샐러리맨들이 이야기를 하듯이 현재 직장에서 퇴직을 하게 되면 이제 남은 기간 인생 2막을 시작하는 단계로서 저도 나름대로 몇 가지 계획을 갖고 있었죠. 예. 제가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저는 그 농협에서 1987년도 입사를 해서 2018년 말에 퇴직을 했으니까 근한 농협 생활을 한 31년여 정도를 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한병호 친구는 아마 88년도 예, 입사를 해서 예, 예. 2019년 퇴직을 했으니까 이 농협 생활이 비슷하다라고 봅니다. 그래 약 30여 년 동안 농협을 있으면서 정말 이제 농협이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퇴직한 이후엔 다들 무엇을 할까 다 걱정을 합니다. 이거는 농협뿐만이 예, 아니라 국민은행을 다니든 아니면 어떠한 공사라고 하는 그런 시내 직장들을 다니든 공무원을 다니든 다들 똑같은 퇴직을 앞두고서는 고민들을 했을 것이고 또 퇴직한 이후에 지금 약 한 3년여 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 제가 볼 때는 지금 굉장히 퇴직한 이후에 아주 활발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주로 어떤 일을 좀 하고 계십니까? 활발한 활동이라고 그래봤자 백수의 활동의 범위입니다. 우선 저가 지난 약 3년 가까운 세월 동안 했던 거는 9개월 동안 실업수당 받은 생활, 어, 그 다음에 8개월 동안 이제 제2 인생을 설계하기 위한 교두보로서 예, 창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재취업을 할 예, 것인지 예. 그런 어떤 탐색 및 준비 작업의 어, 기간이었다고 보고 그리고 또 있고, 자격증도 많이 준비하신 것 같던데요. 자격증은 몇 개 했습니다. 어떤 자격증을 준비하셨습니까? 이를테면 제1종 대형 면허,
제1종 그다음에 대형 면허, 뭐 화물 운송 자격증, 화물 운송 자격증, 뭐 택시 운전 자격증, 뭐 이런 택시 운전 자격증. 것들을 땄습니다. 그러면 지금 굉장히 이 택시 기사들이 없어가지고 이 업계에서는 많은 기사분들을 초빙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뭐 그런 데는 지원을 안 하십니까? 저기 뭐야 몇 군데 예. 운수업체 이제 택시 업체에 가서 면접도 보고 뭐 빨리 와서 일하라고 얘기까지 했는데 예, 예. 면접만 보고 안 갔어요. 왜 또 면접을 보시고 거기 거진 그러면 합격을 그, 했는데 그 안 갔다라는 그 이유는 택시 뭘까요? 업계가 지금 거의 사양 산업이에요. 뭐 사양 산업이다. 우버라는 그런 뭐 2년 전에 아주 크게 예, 사회 예. 문제가 됐었던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뭐 하늘로 날아다니는 그런 운송수단, 모빌리티가 예, 예. 개발된다는 그런 거 있고 해가지고 택시 업계가 전반적으로 사양 산업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거이다 보니까 제가 약간 주저스럽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택시는 포기를 했고 다른 자격증을 또 따셨는데 그건 또 어,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같이 이제 그때 자격증 같이 땄던 친구들이 지금 뭐 버스 업계나 예. 뭐 화물 업계에 일하는 친구들이 한 몇 명 있어요. 그런 얘기들한테 이제 정보도 이제 들으면서 예, 예. 뭐 나름대로 제가 이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예. 지금 현재는 뭐 아직 여건이 아직 성숙하지 않아 가지고 그냥 그렇게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럼 뭐 이제 퇴직한 이후에 약 한 3년 정도 백수의 그 화려한 백수 생활을 계속 하고 싶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이제 말을 조금 바꾸면 예, 백수 예. 활동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인생 이모작의 준비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위한 그렇죠. 탐색과 정보 수집 단계라고 이렇게 예. 할 수 있겠네요. 역시 저희가 인생을 100세 시대 또 지금 120세 시대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 은행권 특히 이제 금융권들은 굉장히 퇴직이 빠릅니다. 56세에 그렇죠. 퇴직을 하고서 앞으로 100세까지 그러면 약 한 또 50여 년의 그 세월이 남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짧은 백수 기간 어떻게 보면은 3년의 그 백수 기간은 지금 다른 제2의 삶을 살기 위한 그 준비 기간이라고 지금 예, 저는 그렇게 말씀나오고 계십니다. 저는 예, 그렇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퇴직하는 이 후배들한테 어떤 것을 더 준비하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예.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볼 때는 퇴직하기 전에 한 1, 2년 정도의 준비 기간이 좀 충실한 내용을 가지고서 예. 준비를 했으면 합니다. 왜냐면은 어, 퇴직한 예, 이후부터는 예. 뭐 실업수당이나 이런 그런 과정들은 뭐 그냥 흘러가는 거고 예. 그 이후에 정말로 뭔가를 선택하는 그런 시점이 되기 위해서는 충실하게 준비를 했느냐 못했느냐가 하나의 큰 기로에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퇴직하기 전에 한 1년, 2년 그 정도 준비하는 기간을 충실히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 이제 저희가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다들 퇴직을 1, 2년을 앞두고 그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적으로 저도 퇴직을 1년, 2년 앞두고서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지만은 또 직장 생활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해서 실제 아무 준비도 못하고 그냥 뭐 매일 아침 7시 반에 출근해서 저녁 뭐 6시 반, 7시에 퇴근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뭐 10시, 11시까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대부분 그렇죠. 직장인들의 예. 그 삶이라고 봅니다. 그래 특히 퇴직을 앞둔 그 1, 2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잘 준비하라고 하는 지금 우리 퇴직 선배님의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사족일는지 모르겠지만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만약에 이제 인생 이모작을 위한 어떤 재취업이나 창업이나 예. 이런 거에 대한 프로그램이 좀 더 충실하게 있었으면 하는 그런 어.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이제 많은 직장인들이 고민을 하는 부분 가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재취업 프로그램
그 이제 퇴직을 앞둔 1, 2년, 특히 이제 공무원들은 그런 프로그램이 좀 되어 있는데 일반 사기업들은 그런 프로그램이 대부분 뭐 6개월 전에 이제 퇴직 과정이다라고 해서 있긴 있지만은 실제 그것이 퇴직한 이후에는 전혀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 정말 이제 퇴직을 1, 2년 하고서 돌이켜 봤을 때 내가 직장 생활을 정말 이렇게 충실히 했는데 왜 사회는 나한테 퇴직한 이후에 이렇게 나를 계속 어떻게 보면 이제 백수로서 이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런 그 질문을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퇴직한 이후에 백수의 삶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그렇다고 그 기간이 아까도 이제 말씀을 했지만은 저희가 100세까지 산다라고 했을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산다라고 하면은 과거 내가 근무했던 30년의 직장 생활이 앞으로 이제 또 다른 30년을 준비하는데 밑바탕이 될 것이고 지금의 이제 백수의 2년, 3년이란 시간이 또 앞으로 30년의 밑거름이 되리라고 봅니다. 근데 시대는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고 그렇죠.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서부터 조금 전에 택시를 하고 싶지만은 우버라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이 새로운 기업들이 탄생을 하면서 택시업계도 고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가만히 그냥 또 있을 수는 없을 것이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계속, 최근의 트렌드를 한번 잘 살펴보고, 그리고 거기에 터해가지고 분석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예,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과거의 지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서 여러 군데 이제 정보를 많이 수집해가지고,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내가, 예, 인생 이모작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가지고 가장 중요한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어, 그런 측면에서 나름대로 좀 연구하는 예, 예. 그런 또 노력하는 그런 것이 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말 지금 젊은이들도 취업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젊은이들이 뭐 이런 엑셀이나 뭐 파워포인트나 뭐 워드나 이런 기본적인 자격증 플러스 어학까지 많이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실버의 재취업은 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미 직장 생활을 끝내고서 다시 이제 재취업, 재도전을 하는데 그런 그 문명의 이기들 어떻게 보면은 뭐 기본적으로 워드 프로세서부터 파워포인트나 엑셀 더불어서 지금 이제 유튜브의 동영상 아니면은 여러 많은 이제 채널들이 바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적응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까? 충분히 적응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어, 있습니다. 그럼 뭐 지금 혹시 특별히 그런 쪽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 특별히 준비한 건 없어요. 어, 그 지금도 계속 끊임없이 아까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주로 어떤 공부를 하고 계십니까? 주로 저기 뭐야, 아까도 뭐 잠깐 얘기했지만은 인생 이모작을 좀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정보를 수집하는 차원에서 뭐 유명한 교수님의 뭐 강연 내용도 좀 예, 들어보고, 예, 그 예. 다음에 또 뭐 내가 잘 모르는 생소한 그런 음, 분야에 뭐 저명한 분들의 또 유튜브 이런 것도 어, 좀 보고, 예, 예, 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다양한 분야를 이렇게 접목을 하면서 앞으로 또 다른 제2의 인생의 이모작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한병호 친구께 저는 격려를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또 우리 시청자들은 지금 굉장히 퇴직을 준비하고 있거나 아니면 또 퇴직한 상태에서 또 다른 삶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싶은 말씀 예, 예. 한마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제 경험에 비추어 봐서 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실업수당 받은 기간 9개월이 끝난 후에 여기저기 많이 구직 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많다 또는 뭐 예전에 뭐를 했기 때문에 뭐 좀 마땅치 않다 뭐 이런 거절의 이유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쓴다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쓴다면 거기에 방향에 맞춰서 뭐 자격 요건도 좀 갖춰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쪽에 대한 어떤 사전적인 지식도 쌓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조급하거나 불안하거나 이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네. 지긋하게 생각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준비를 해 가면은 마침내 재취업을 하시든지 창업을 하시든지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좋으신 말씀인데, 이게 재취업을 해도 앞으로 뭐 저희가 어떤 공공기관이 됐든 이제 퇴직자 실버 프로그램에 의해서 재취업이 돼도 약 한 3년이나 5년 정도 이 기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또, 야, 이게 나는 70세, 80세까지 일을 하겠다. 그러면 또 창업을 해야 되는데, 혹시 우리 한병호 친구께서 갖고 있는 뭐 창업에 대한 어떤 생각이 좀 있습니까? 창업은 상당히 리스크가 많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통계를 보면은 창업이 아마 한 10개면은 한두 개 빼놓고는 거의 중도에 뭐 성공을 못 합니다. 해서 창업할 때는 정말 세심하게 나름대로 그 경영학에서 이야기하는 플랜, C를 철저하고 꼼꼼하게 챙겨야지 성공을 할까 말까 합니다. 그러면, 그리고 반면에 예, 재취업은 내가 나름대로 노력을 해가지고 뭔가 자격 요건이나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름대로 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사료가 돼서 여러 분들께서 비교해서 예. 선택을 하시면 될 어, 것 같습니다. 결국에 내가 창업을 해서 새로운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또 기존에 재취업을 해서 내가 잘하고 있는 분야에 재취업을 해서 나갈 것이냐. 결국 이제 각자의 퇴직한 이후의 삶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제 저는 지금 우리 한병호 친구를 보면서 이 취업에 대한 그런 그 어려움, 더불어서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이런 실버 퇴직한 이후에, 특히 이 한국의 6.25 이후에 가장 많은 인구들이 태어났던 60년대서부터 65년도 사이에 약 한 100만 명에서 120만 명이 그때는 출생을 했는데, 현재는 25만, 그렇죠. 30만 27만 명 선이 떨어졌죠. 명밖에 안 되는 30만 명 선이 깨졌죠. 0.87명이, 0.78. 예, 이렇게까지 떨어진 이 인구 구조 하에서 정말 재취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노인들이 어떤 창업을 하는 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새로운 또 길들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뭐 개인적인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 예, 이녀 일남입니다. 이저 이녀 일남. 일남. 그러면 결혼을 혹시 했습니까? 아이들이? 예, 예. 큰딸, 작은딸은 했고요. 막내는 아직 싱글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퇴직한 이후에 최고의 삶을 저는 살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대부분 이제 퇴직한 이후에도 왜 우리가 어려우냐면은 자녀들의 문제, 특히 결혼을 이제 미루고 있는 자녀들에 대해서 이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자녀들이 이 결혼은 점점 안 하고, 그렇다고 부모로서 자녀를 빨리 좀 이 결혼을 시키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자녀분들이 30세, 35세, 어떤 때는 또 40세에 돼서 결혼까지 하다 보니까 이 은퇴한 이후의 삶이 자녀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진다. 근데 지금 두 명의 자녀를 이렇게 그 출가와 또 결혼을 시켰다라면은 어떻게 보면 또 퇴직한 이후의 삶이 굉장히 좋은 삶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예. 제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정말 친구분들이 많이 부러워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퇴직한 이후의 삶,
그리고 2년, 3년을 지금 어떻게 보면 백수로 있지만은 그것이 결코 백수로서의 즐거움을 지금 어떻게 보면 만끽하면서 또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기간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우리 한병호님을 모시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병호님께서 우리 정말 퇴직을 앞둔 후배들한테 좀 하시고 싶은 이야기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후배님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 그리고 둘째로 성격을 좀 느긋하게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인내심을 좀 길러셔야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재취업이나 창업이나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목표 내지는 목적을 세우셔가지고 인생 이모작 기간은 짧게는 20년, 30년, 길게는 그 이상 가는 기간이기 때문에 결코 짧지 않은 주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 주기를 나름대로 의미 있게 성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준비 기간에도 나름대로 성실하게 의미를 네. 갖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관심과 노력을 해줘야만이 앞으로 우리 인생 이모작을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후배님들한테 주옥 같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정말 실천하기는 또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지만은 퇴직을 하고서는 또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퇴직을 앞두고 또 퇴직한 이후에 저는 무조건 정말 더 이상 나는 여기에 다니고 싶지 않다. 저는 퇴직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어떤 뭐 승진이나 다른 것을 다 필요 없다. 난 오직 퇴직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나왔던 사람 가운데 하나인데 막상 또 퇴직을 하고서 나와서 제가 9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정말 그때는 날아갈 듯이 기뻤지만은 그 이후에는 그 다음부터 뭘 할까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한병호 친구는 그런 고민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승화를 하면서 느긋해지자, 조금은 삶의 이 시간을 좀 갖자라고 하면서 많은 자격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백수를 하고 있지만은 조만간 백수를 탈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또 기대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네, 뭐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이 정말 다 잘 된다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현재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은 또 특히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나 또 이 원자재 난 또 각종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이 삶이 특히 백수의 삶이 어렵지만은 그래도 또 잘 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면서 이 살고 있는 우리 한병호 님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감사합니다. 김학까지 오셔서 이 철원에 오셨는데 철원하고 어떤 좀 인연이 있었습니까? 철원하고 인연이 있죠. 어떤 인연이 있었습니까? 군대 생활 철원 바로 밑에서 해가지고요. 저희가 훈련 뛸 때 이쪽 철원 지역으로 많이 훈련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철원을 더 사랑해 주시고 또 더불어서 철원 김하도 사랑해 주시면서 철원 김하에서 나오는 오대살, 더불어 파프리카, 토마토, 여러 농산물도 함께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